안녕하세요. 국어교사 곽효근입니다. 오늘은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법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를 이렇게 영상의 형태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께 배포하게 됐습니다. 수업 중에 하면 좋겠지만 대개의 수업들 가운데 특히 목요일 날 수업이 있는 반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바로 전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진도에만 좀 집중을 하고 전국연합학력 평가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여유있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도 있긴 하겠지만 이 문제들을 통해서 늘 얘기해왔던 것처럼 몰랐던 것들을 알고 또 알아야 할 것들을 좀 학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1번부터 15번까지 같이 한번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봅니다. 11번 문제를 보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11번과 12번이 세트로 묶여 있죠. 11번 문제 문도에서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의 내용과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일치하는가, 불일치하는가, 이걸 가지고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이건 전형적인 저쪽 독서, 비문학의 문항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읽으면서, 제시문을 읽으면서 문단별로 끊어 읽고 그 문단 내용을 내가 보고 있는 답항의 내용에서 찾아가는, 이렇게 끊어 읽으면서 좀 풀었으면 합니다. 읽으면서 확인했으면 하는데, 오늘은 이미 다 읽었던 지문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오늘은 답항별로 제시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왜 답이 이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근거 삼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각 답항별로 색깔을 좀 다르게 갔습니다. 지문에 오른쪽에 있는 지문에 표시되는 것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번을 보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대상보다 행위의 주체가 강조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은 저기 네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피동 표현은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기에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죠. 행위의 주체가 강조된다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지 않는다 라고 제시문에 설명했기 때문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불일치하죠. 1번이 지금 틀린 부분이 보입니다. 나머지 것들 어느 부분에서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2번 봅니다. 객관적인 느낌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네 번째 문단의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객관적인 느낌을 주고자 할 때 등에 사용한다,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답항이 되고요. 3번 답항에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하는 얘기는 저기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이 부분을 통해서 3번 답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4번 답항을 보면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네 번째 문단의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따라서 행위의 주체를 모르거나 설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한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5번에 피동 전미사 이외의 문법 요소를 활용하여 피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한 부분은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다음으로 연결 어미를 이용하여 구성된 아, 어, 지다, 게, 되다 를 어간에 결합하는 방법이나 일부 명사 뒤에 되다를 붙이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5번까지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2번으로 가봅니다. 12번을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결과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기에 4개 문장 혹은 4개의 어떤 보기들을 우리가 분석할 건 아닌 거고요. 탐구한 결과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내용이 맞나 틀리나를 우리는 판별해 보면 될 겁니다. 물론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갖고 봐도 되겠지만 제시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면 기억에서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었군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었군. 기억은 오른쪽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다라고 하는 능동문과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겼다라고 하는 피동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어라고 하는 건 누가 무엇을 어찌하다에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능동문의 주어는 이 부분,
아버지가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피동문으로 어디 와 있는가 보면 아버지에게라고 해서 안기다라고 하는, 그러면 누구에게 안겼는가 라고 해서 안기다라는 용언을 수식해주는 부사어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부분 1번의 내용 맞는 걸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2번을 보면 니은에서는 명사 뒤에 되다를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군 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건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악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되다가 결합을 해 있고요. 지금은 되다가 아니라 됩니다로 되어 있는 건 이건 높임 표현에 의해서 하십시오체로 나타난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3번을 보면 디귿에서는 서술어가 자연적인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어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힘들군 이라고 했는데 더위가 꺾였다 라고 하는 표현은 꺾이다 라고 하는 피동 표현입니다. 이걸 능동문으로 바꾸면 더위를 꺾었다 라는 표현이 될 텐데요. 이 표현은 이 보라색 부분에 맞는지를 보셔야 될 건데 근거는 제시문 속에 있었습니다. 제시문 속에서 날씨가 풀렸다라고 하는 표현의 능동문으로 누가 날씨를 풀었다라고 하는 예시를 보여준 게 있습니다. 딱 그 예시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3번 내용 확인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리을에서는 피동 전미사가 2번 결합한 이중피동이 쓰였군 했습니다. 이중피동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중피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피동 전미사가 2번 결합한 형태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피동의 표현이 2번 중복된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리을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이중피동에 보여진다 이 부분을 갖고 얘기한 건데 보여진다를 분석을 하면 보다라고 하는 말에, 그러니까 능동의 표현이죠. 능동의 표현 보다라고 하는 말에 피동전미사 이가 결합한 보이다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보이다에 지문에 나왔던 겁니다. 연결어미를 이용해 구성된 지다가 결합돼서 보여지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동의 표현이 2번이 나타났는데 한 번은 피동 전미사로 그리고 또 한 번은 연결어미를 활용한 구성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중 피동은 맞는데 피동 전미사가 2번 결합한 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까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보면 기억과 디귿에서는 모두 피동 전미사로 피동의 의미를 표현했군 했는데 기억에 나타나 있는 피동 표현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 안겼다 축약되어 있죠. 안기었다입니다. 그래서 피동전미사인 기가 쓰인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디귿에서는 꺾였다 라고 하는 이 표현 마찬가지로 축약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늘려놓으면 꺾이었다 해서 이라고 하는 피동전미사가 나타나는 게 보일 겁니다. 수업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이렇게 과거의 엇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전미사가 결합해 있는 형태로 축약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났을 때는 이걸 풀을 줄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12번까지 봤고요.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13번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보기를 바탕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기 내용을 잘 보시고 이 보기에서 근거를 갖고 1번부터 5번까지를 판별하셔야 될 겁니다. 문법 문제에서 가장 빈도가 많았던 걸로 선생님 경험상은 그래요. 수업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다른 방법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보면 일단 동사는 이렇다는 얘기죠. 선어말어미 는이나 니은이 결합을 하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이건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은이 혹은 니은이 결합했을 때 동사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요 얘기를 했어요. 현재형의 관형사형이 동사는 는이 쓰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형용사에 쓰였던 형용사의 현재형에 쓰였던 니은의 형태를 그대로 동사에 적용하면 동사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수업에 했던 걸로 가면 밥은 밥인데 먹은 밥이죠. 현재형이 먹는 밥이 아닌 먹은 밥,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거. 이걸 확인해 달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특징은 이런 얘기입니다. 형용사는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자체가 현재 시제라는 건 수업 때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형용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냅니다. 누가? 관형사 영어미 은이 결합했을 때, 니은이 결합했을 때요. 이것도 수업 때 했던 얘기입니다. 약간 비틀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기다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보면 감이 떨다에서 기본형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떨다는 형용사이군 했습니다. 감이 떨다는 현재형이고요. 그러면 이 현재형은 아무것도 없이 나타났으니까 형용사에 대한 설명 맞고요.
책을 읽는다 해서 선어말음이 는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사이구했습니다. 동사가 표시되어 있는 보라색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친구와 논다에서는 선어말음이 니은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놀다는 동사이구이라고 했습니다. 저기 보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항목을 얘기하는 두 번째 항목이 아니 첫 번째 항목을 얘기하는 거겠죠. 첫 번째 항목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설명으로 현재 시제에 대한 선어말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집에 간 사람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다는 동사이구이라고 했습니다. 3번하고 4번은 같은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동사라는 점이 확인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위에 걸로, 4번 같은 경우에는 아래 걸로 동사인 것들이 각각 확인이 됩니다. 5번 답항을 보면 우리가 이긴 시합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기다는 형용사이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시합 했으니까 이기다의 어간 이기에 니은이 결합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과거냐 현재냐 이걸 생각하셔야 될 건데 일단은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제가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기는 시합.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시합이라고 하면 현재 이기고 있는 시합인 거고요. 우리가 이긴 시합이라고 한다면 시합이 종료돼서 이미 우리의 승리로 결정난 시합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 시제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이 안 맞아요. 이 부분들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걸로 이렇게 풀어나가셨으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살짝 비틀어 놔서요. 각각의 것들을 조건을 살짝 바꿔서 나와 있는 문제가 13번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를 가봅니다. 보기에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가간혹 가다가 문법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마치 순서도처럼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적용해야 되는 기준들을 나름대로 잘 적용해서 답을 찾아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첫째, 요걸 좀 보셔야 됩니다. 비음이 아닌 어문이 인접한 비음의 영향으로 미음, 니은, 이응 중 하나로 변화했는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비음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음화에 해당하는 것에 예로 대답으로 나온 게 기역과 니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는 말은 일단 첫째 비음화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기준을 갖고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살펴보면 1번에 온맵시를 봅니다. 온맵시를 보면 이 부분에 시옷과 미음이 만났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시옷 받침이 디귿으로 바뀌고 그리고 뒤에 있는 비음인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온맵시의 온맵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꽃말에서도요. 치읓과 미음이 만났는데 받침 치읓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디귿으로 바뀌어 서로 발음이 되고요. 그리고 이 디귿이 앞 뒤에 있는 미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번에 보면 덮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에서는 비음화의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묵념에서는 이 부분, 기역과 니은이 만났는데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이 비음인 이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있는 부엉문 같은 경우엔 키읔 받침과 미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키읔 받침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기역으로 바뀌어 발음하게 되고 뒤에 있는 미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번에 니은에 있는 앞날도 피읍과 니은이 만났는데 피읍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비읍으로 바뀌어 발음나고 비읍과 니은이 만난 가운데 뒤에 있는 비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는 비음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4번에서는 지금 보이고 있는 비음화의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4번의 기역과 니은, 기역에서도 니은에서도 다 나타나 있고 있지 않습니다. 5번으로 가보면 속말에서 나타납니다. 속에 있는 기역 받침이 뒤에 있는 말의 미음을 만나서 기역이 이음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5번의 니은에 있는 습등물에서도 등물에서 득에 있는 기역 받침이 뒤에 있는 미음을 만나서 비음화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양쪽 다 기역과 니은 양쪽 다 비음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애는 1번, 3번, 5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지선다가 아니라 삼지선다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준이 필요했던 게 뭐냐면 예사소리인 초성이 음절의 종성, 기역, 디귿, 비읍의 영향으로 된소리로 변화했는가를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기역, 없으면 니은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된소리 되기가 있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의 된소리 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역을 보면 1번에 이 부분에 맵시에 된소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지금 된소리 된 게 있으니까 기억에 예, 된소리 되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왔으니까 1번의 기억은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번의 니은에 보시면 된소리 된 게 없으니까 니은 들어간 것도 예, 맞는 게 되는 겁니다. 2번에서도 지금 덮개를 보면 여기에 된소리 되긴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의 기억은 비음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답은 아니었고요. 3번에서 봤을 때 지금 된소리 되기가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비음화에서는 양쪽 다 걸려 있지만 된소리 되기가 기억에 걸려야 되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3번도 답이 아닌 거고요. 4번에 보면 4번에서는 저기 권력가 하는 부분에 된소리 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니은 부분에 있는 권력가에 된소리 되기가 있어요. 니은은 된소리 되기가 변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4번도 우리가 찾는 답은 아니고요. 물론 그 전에 비음화에서도 4번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5번에서 봤을 때 귓속말에 귓속에 된소리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금 된소리 된 게 있으니까 기억에 된소리 된 게 있으니까 맞긴 하는데 문제는 니은 쪽에도 습 하는 부분에 비읍 받침 뒤에 디귿이 쌍디귿으로 그러니까 된소리로 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니은에 된소리 되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14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이 무엇인가를 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걸러야 될 것들, 판단해야 될 것들 차근차근 판단해 가면 답이 예, 채로 걸러지듯 나오게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15번 문제를 가보죠. 15번 문제를 보면 요즘에 조금 유행하기 시작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대화를 주고 이 대화에서 지시하고 있는 표현이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걸 지금 보자는 건데 아니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보자는 건데요.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보기를 다 읽고서 답항으로 가려 하지 말고 답항의 내용을 보면서 혹은 보기의 내용을 보면서 보기를 보다가 기억이 나오면 기억에 대한 설명 아니면 1번에서 기억을 얘기하면 기억에 대한 것들 아무튼 한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예, 다 읽고 이럴 거보다는 차근차근 중간중간 끊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답항에서 위로 올라갈게요. 1번에 보면 기억은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기억 부분에 우리 저번에 놀자고 했던 거 있잖아 라고 했는데 앞에 상황을 줬어요. 두 친구가 이전에서 약속을 떠올리며 일정을 잡는 상황 해놓고 학생 1이 우리 저번에 놀자고 했던 거 그거 있잖아 라고 하니까 학생 2가 대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 우리는 학생 1과 2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기억의 입장에서 기억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입장에선 말하고 있는 사람과 그걸 듣고 있는 학생 2를 다 포함하는 게 되겠죠.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2번으로 가봅니다. 니은은 이전의 화자와 청자가 한 약속을 가리킨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어요. 놀자고 했던 거 그거 내일이지 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잡았던 약속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거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자와 화자가 그 전에 한 약속을 얘기하는 것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3번 가봅니다. 리을은 디귿에 대한 답인 학교 앞 정류장을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자, 벌써 그렇게 됐네. 어디서 보자고 했지? 어디서 보자고 했지? 라고 했더니 학교 앞 정류장에서 보자고 했잖아. 그럼 디귿이 얘기하는 건 학교 앞 정류장이고요. 그 다음 리을 얘기합니다. 거기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문구점 가서 구경하기로 했잖아 했습니다. 거기 근처. 그 거기가 어디죠? 앞에 나왔던 여기 학교 앞 정류장입니다.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4번으로 가보면 미음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미음이 뭔가 봤더니 아직은 무엇을 살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출제자도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수업 때 배웠던 그 대명사 가운데 모르겠다, 화자가 모르는 걸 얘기하는 거 미지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대화의 장면을 보세요. 대화의 장면을 보면 각자 사고 싶은 거를 사도 되고 라고 했고 사고 싶은 거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무엇을 살지 모르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무엇이라고 하는 건 아직 무엇을 살지 살 대상을 정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4번 얘기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5번을 봅니다. 비읍 그때 문구점 가서 봐야 알 것 같아. 아무튼 그럼 내일 몇 시에 만날까? 12시 어때? 그러면 딱 점심 먹기 좋을 시간인데 그 좋아? 그럼 그때 보자. 잘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밤에 얘기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5번에 비읍은 약속 시간인 내일 12시를 의미하며 시옷과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라고 했습니다. 자, 비읍은 그때예요. 그럼 이 그때가 뭘까?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맥락을 보면 이 그때는 학교 앞 정류장에서 만나 근처 식당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문구점에 갔을 때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만나는 시간이 12시예요.
내일 12시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자라고 하는 그 시옷도 내일 12시입니다. 그러면 비읍에서 얘기하는 그때는 12시보다 시간이 밥 먹는 시간, 영화 보는 시간을 지난 다음인 거죠. 그러니까 12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15번의 답은 5번으로 풀어가시는 게 맞고요.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5번을 답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11번부터 15번까지 전국연합학력평가 6월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말고사 대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법 공부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